자, 두 번째 주제에 관한 세 번째 마지막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건 바로 이겁니다. 과학적 정치학 연구는 아주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정치 현상이 무엇 때문에, 왜, 어떤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즉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도구가 바로 인과형 진술이다, 이런 얘기죠. 그 인과형 진술을 뭐라고 부르느냐? 인과형 진술이라면 너무 말이 길잖아요. 가장 크게는 우리는 그것을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과학적 지식은 예외 없이 인과형 진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서 생산해내려는 과학적 지식들도 마찬가지로 인과형 진술의 형태를 취한다. 우리는 그 지식을 도구로 삼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리 앞에 전개되는, 펼쳐지는 아주 다양한 모습의 정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냈는가? 또 무엇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만들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인과형 진술을 우리가 그저 가장 크게 과학적 지식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사실은 이름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크게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theory라고 부르죠. 그런데 때에 따라 이론이란 말 대신 통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법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generalizations, laws 이런 말을 써요. 조금씩 다른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론을 뭘 알아 만드느냐?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 이론 쓸모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순이론적인 얘기야. 현실은 달라.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혹은 학자들은 이론적인 얘기만 해. 여러분,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는 정말 옳은 말입니다. 이론은 절대로 현실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론은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이런 얘기죠. 왜 이론을 만들려 하냐면 그 이론이라 불리우는 도구, 즉 인과형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왜 나타났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말은 옳은 말이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쓸모없다는 말은 정말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도구를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도구 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는 전부 미스테리가 되는 거고, 알지 못하는 세계가 되는 거고, 알지 못하면 늘 공포를 낳습니다. 무서워지는 거죠. 여러분, 옛날 그 원시인들이 번개가 꽝꽝 치고 벼락이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번개가 치는지, 무엇이 벼락을 가져오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오늘날 번개가 치면 조금 무섭긴 해요. 그러나 덜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는 번개라는 게 구름을 전기를 잔뜩 품은 구름끼리 부딪혀서 나타난다는 현상을 알아요.
그리고 피뢰침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강아지들은 멍멍 짖고 무서워해요. 아기들도 무서워해요. 그러나 적어도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왜 번개 치는지 알아요. 안 무서워요. 정치 현상도 왜 나타나는지 모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역사 속에서 늘 조작을 낳았다는 걸 알아요. 너희 중에 나쁜 사람이 있어서 번개가 치는 거야. 벌을 내리는 거야. 네? 따라서 너희 중에 나쁜 사람을 없애버리면 이런 자연재해도 없어지고 번개도 안 쳐. 이런 경우 우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그 나쁜 사람들을 없앴거든요. 참으로 비인간적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 존재하는 정치 질서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위치라고 불리는 데는 여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가르칠 때 마녀 사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일이 있거든요. 마녀를 감별하는 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와, 그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엉터리 마녀 사냥, 마녀 감별법 책이 만들어졌을까?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한 거지요. 무지를 통해서 소위 자신과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들을 없앴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휴머니티라고 부르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귀중한 인간성을 보호하고 또 인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에 관한 그런 과학적 지식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과학의 목표는 인간성의 보호이며 과학적 정치학의 연구도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휴머니티, 인간성, 인간다움을 지키는 데 놓여져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적 지식, 과학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 질서, 정치적 행동, 집단 행동도 있고 개인적 행동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방금 얘기했듯이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인간성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 이게 바로 과학적 정치학의 목표죠.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하나의 예만, 간단한 예만 들어드릴게요. 이것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만. 자, 여기에 투표 참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전날부터 가슴이 굉장히 설레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투표소가 열리기를 기다려서 막 뛰어가서 제일 먼저 투표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와서 투표합니다. 그런데 모두 투표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대개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60% 전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왜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까? 경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친구, 가족들 중에 열심히 투표한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 정치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이 궁금해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물음표가 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투표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들, 인자들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릅니다. 정치적 효능감 혹은 political efficacy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판단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 나는 정치 현상을 잘 이해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나는 정치적으로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내 표가 정말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표가 그만큼 무거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열심히 투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정치적으로 아무 영향력도 없고 따라서 내 표는 별 영향력이 없을 거고 나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 이런 분들은 투표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과형 진술이 생긴 거죠. 원인은 정치적 효능감의 수준입니다. 높고 낮고 그리고 결과는 투표 참여 여부죠. 참여하고 안 하고 이런 거죠. 따라서 과학적 정치학 연구를 하려면 혹은 정치 외교학과를 재미있게 다니시려면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궁금한 것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사람들은 투표하고 안 하나? 왜 어떤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정치 현상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만 정치학 연구가 흥미롭고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주변을 둘러싼 정치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저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정치학 연구 정말 재미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외교학과 신입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려는 그런 고등학생들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현상이 왜 나타났는가? 무엇 때문에 저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나? 그리고 그 의문을 풀고 싶은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정치학 연구 별 재미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정치학에. 투표 참여 외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현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왜 나타나는가 묻지요. 답을 찾으려야죠. 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도구, 인과형 진술, 이론과 통칙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표현해요. Why로. 무엇이 Why를 불러일으켰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 연구를 간단히 표현하면 이게 목표예요. Why? 발음이 비슷합니다만 왜 어떤 Why라는 현상이 나타났나?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이 바로 과학적 연구입니다. 우리는 Why를 이 과학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표현해요. 파즐, 수수께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작업이 바로 과학적 연구이며 과학적 정치학 연구는 역시 수많은 Why들을 갖고 있어요. 투표 참여도 있고 정치 질서의 변동도 있고 정치 안정과 불안정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또 국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여러 당으로 쪼개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퍼즐, 즉 why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의회는 쪼개질까? 왜 누구는 투표하고 안 할까? 무엇이 전쟁을 불러일으키나? 왜 정치 세력 간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나? 왜 정치 질서는 변화하는가? 왜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되는가? 이런 수많은 why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 why들에 대해서 why라고 묻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과학적 정치학 연구의 궁극적 목표다. 그리고 그 도구는 흔히 이론, 통칙, 법칙 뭐 그런 식으로 불린다. 그런 말로 불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Y를 풀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은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고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효능감이 별로 높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알게 되었어요. 또 정치적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역시 투표를 하고 신뢰도가 낮은 사람은 안 한다. 정치적 신뢰도란 정치 질서나 정부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준다 하고 생각할 땐 정치적 신뢰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high political trust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은 이 정부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정권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했단 말이야. 이 정치 질서는 내 삶을 영위하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뭐 대통령제는 날 안 도와줘. 의회제가 나. 혹은 반대. 뭐 이런 게 이제 political trust인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투표 참여 여부가 효능감이나 정치적 효능감이나 정치적 신뢰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다 좋은데 그러면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투표 참여는 바람직한 건가? 투표라는 정치 제도, 질서 자체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더 나가서 우리가 과연 지향하는 정치 질서는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하는가? 정부는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과학적 연구와는 좀 다르죠. 더 확대해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최고의 정치적 가치란 무엇인가? 정의일까? 아니면 평등일까? 이런 질문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전부 당위적인 담론이라고 부릅니다. 당위라는 말은 normative라는 말인데 normative discourse는 담론, 그러니까 말한다, 주장한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위적 담론이란 결국 한 정치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어야만 하나, 무엇이어야만 하나, 이걸 우리는 당위라는 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정치 질서는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민주주의라는 이념 혹은 정치 질서를 떠받치고 있던 기본적인 원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반드시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이런 normative discourse를 우리는 정치 사상 혹은 정치 철학의 영역에 둡니다. 정치학 연구는 과학으로서의 정치학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구현해야 할 정치적 가치, 또 정치 질서, 정치 체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지요. 이와 같은 철학적, 사상적 담론 역시 정치학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적 정치학 연구와 더불어
정치학 연구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 한 4학년 다니는 조카나 뭐 어린 이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민주주의가 왜 좋지? 민주주의는 뭘 하려는 거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나름대로 답을 할까요? 할 겁니다. 그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당위적인 판단이겠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 친구들에게 뭐 별로 재미있는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물어볼 만합니다. 우리가 결국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무엇일까?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지형 속에서 우리가 결국 이루어야 할, 구현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평등인가? 자유인가? 이런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역시 정치학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정치학 연구는 못하러 하나, 뭘 대상으로 하나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학년에 올라가거나 보다 높은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이와 같은 논의들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만 일단 정치학 개론의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얘기해 두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자, 제2강, 제2주제에 대한 강의와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